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정리정돈 잘하는 편이신가요? 정리정돈은 필요한 물건과 필요 없는 물건을 구분하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하기엔 의외로 에너지 소모가 커서 정리정돈 컨설팅을 받기도 한다는데요.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겠죠. 혼자 정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오늘은 김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김진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2살 된 아들의 엄마입니다. 저와 남편은 3년이라는 짧은 결혼 생활 내내 자주 싸웠습니다. 부부싸움을 하면 남편은 물건을 부셨고 심할 땐 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악에 받쳐서 폭력으로 맞섰죠. 시간이 갈수록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고 제 스스로도 두려워져서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에 한 차례 이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해서 접근금지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그 일 때문에 매우 불리한 입장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남편은 그때의 경험을 저에게 써먹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할 때 저의 폭력적인 모습만 몰래 카메라로 찍어둔 겁니다. 그리고 이혼을 계획하고 난 뒤에 그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똑같이 폭력을 썼는데 그 영상에는 담겨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억울하게도 남편에게 접근금지가 되는 임시조치 명령을 받게 됐죠. 제가 집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아들을 데리고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갔고 곧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도 결혼 생활 내내 일을 했는데 남편은 자기 혼자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주장을 했고 제가 결혼하고 10달 동안 일 때문에 타지에서 생활했던 일을 들먹으면서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한 기간이 길지 않으니까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저는 남편의 귀책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아들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기를 바라는 반소도 제기했는데요.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오늘 사연 중에는 사연자분이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임시조치 명령 무엇인가요? 네,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 심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를 말하는데요. 이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긴급한 안전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이라는 정식적인 명령이 내려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가해자의 거주지 이탈이나 접근 금지를 명하는 그 조치입니다. 이 임시조치 명령은 빠른 경우에는 그래서 몇 시간 내에 내려지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사연자분이 지금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으로서는 일단 임시조치 명령이 발령된 만큼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게 된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퉈서 그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뿐만 아니라 임시조치 명령은 기본적으로 2개월을 기한으로 내려진 뒤에 피해자 신청에 따라서 연장도 가능한 만큼 그 명령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또 해당 명령 자체가 취소될 수 있도록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뒤에 7일 이내에 곧바로 항고를 제기해서 그 명령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함께 다퉈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연자분의 남편은 이제 일방적으로 가정폭력을 한 사연자분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연자분에게 불리한 상황인데요. 사연자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사연자분이 부부싸움 중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워서 남편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다면 일단 남편 또한 부부싸움 중에 사연자분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이 많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서 사연자분과 남편이 쌍방 귀책 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는 판단을 이끌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를 위해 사연자분은 과거에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서 그 상해를 입으신 영상, 사진, 진단서 등의 증거나 또 부부싸움 했을 때 경찰에 신고한 적이 많았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남편도 귀책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연을 보면 짧은 결혼 생활 중에서 이제 사연자분이 업무 때문에 10개월 정도 같이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기간은 부부 공동의 결혼 기간에서 제외돼야 되는 건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되는 건지도 설명해 주세요. 네, 꼭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연자분과 남편은 일시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이 나서 우리 별거하기로 하자 이렇게 합의해서 별거한 게 아니라 사연자분이 직장 문제로 인해서 일정 기간 타지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까 네. 그런 구체적인 사정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단순히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기간 동안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생활이 없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사연자분으로서는 남편과 사이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주 양육자로서 지내온 기간이 있으시니까 물리적으로 별거하는 중에도 주말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고 또 평일에는 혼자서 아들을 양육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강조해서 해당 기간 동안에도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소명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연의 경우 아들은 남편이 데리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아들을 보고 싶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소송 기간 중에도 상대방이 데리고 있는 아들 면접 교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네, 일단 그 소송을 제기하신 상태니까요. 그 소송, 본안 소송과 함께 그 아들의 이제 면접 교섭 실시를 위한 사전 처분도 함께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아들의 면접 교섭을 충분히 이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 법원을 통해서 사전 처분 결정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제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면접 교섭 통상적인 내용은 어떤 내용으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을까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한 달에 2번, 한 번 할 때 뭐 1박 2일, 그리고 뭐 추석이나 설같이 명절에도 보는 것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데요. 네. 그게 또 이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서 이렇게 그 사연자분 같은 경우는 아들이 어리고 이래서 오히려 뭐 한 번 볼 때 길게 보고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도 조율은 가능할 것 같고, 그거는 충분히 이제 그 사안에 따라서 그 특수한 사정을 주장하셔서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끌어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임시조치 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사연자분은 이 임시조치 명령 받은 이후에 7일 이내 항고해서 부당함을 주장할 수는 있고요. 사연자분이 일방적인 가정폭력을 했다라는 그런 귀책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편 또한 부부싸움 중에 폭력을 썼다는 증거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과거 남편의 폭력 기록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 업무로 일정 기간 동안 타지에 있었던 부분은 결혼 생활의 중단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 정리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세요.